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각 보험사마다 경쟁이 심해져서요. 매달 또는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새로운 보험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한도를 반짝 키워서 틈새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신상품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달에 또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거나 이러한 일도 많고요. 지난달에 한도가 작았었는데 이번 달에 잠깐 한도가 풀린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암보험을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암보험이 있어서 보험료랑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암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암 진단비를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 내가 치료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상관없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를 지급을 받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가입을 하면 최초 진단비 한번 받고 나면 그 암 진단비는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비를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암 수술비는 많이 가입을 해야 300만 원, 대부분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전이가 되거나 또는 재발해서 암 수술을 받으실 때는 수술비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아쉬워하셨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최초 1회 한으로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냐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지는 않을까? 또는 암 진단 받아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났는데 몇 년 후에 또 새로운 암이 발생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암이 한번 걸리셨던 분들은 또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최하 5년은 지나셔야 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5년이 지나야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 예전에 걸렸던 암이 전이가 되면 진단비가 안 나오는 건 아닐까? 그리고 재발암도 나오는 게 맞을까? 설계사님이 전이암이나 재발암도 다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보험사에서 또 트집 잡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진단비도 제가 각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암 진단비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을 유사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소외감이라서 1,000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암 수술비 1,000만 원, 그다음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입을 한다라고 예시를 했을 때 각 회사별로 보험료가 14만 7천 원에서부터 24만 2천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험료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65세 남자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65세에 되신 분들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암보험으로 14만 원, 24만 원 이렇게 가입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 반면에 여자분들은 같은 65세 여성분들은 같은 담보를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남자분들 보험료의 거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도 보험료가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료를 이렇게 비싸게 가입을 하셔도 한번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면 수술비 외에는 남아있는 담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AI실의 암보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요즘에 이제 하도 AI 로봇이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AI실의 암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이 초기에 조금 생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무서운데 이게 다른 부분으로 계속 전이가 돼서 결국엔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암세포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항암 치료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AI 시대의 암보험이라고 하면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보다는 앞으로 계속 치료비는 점점 비싸지고 있죠. 그래서 치료에 중점을 둔다라는 게 요즘 AI 시대의 암보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암은 한 번 발생을 하면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 가입을 하면 이 한 번 진단비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보험 기간 동안 100세로 설정을 했다면 100세까지 계속 암으로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평생 책임을 지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평생 책임지는 암보험은 어떤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느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진단비는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한다면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항암 약물 치료를 또 해요. 그러면 또 1,000만 원을 드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도 하신다 그러면 또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발생한 이 암이 10대 특정암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간이나 뭐 담도암, 뭐 폐암, 췌장암 이런 10대 특정암에 해당이 되는 암이었다. 그러면 아까 수술을 했다라는 거 요 10대 특정암에도 암 수술비가 또 있어서 500만 원을 또 드리죠.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비를 500만 원을 또 드리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면 또 5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럼 아까 여기서 세 가지 치료를 했을 때 총 3,000만 원을 받으셨다면 10대 특정암에 해당이 될 때는 요것도 받으시고 요것도 또 받으시는 거예요. 1,500만 원을. 그러면 합산해서 4,50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암이 전이가 됐어요. 또는 재발이 됐어요. 그러면 500만 원을 또 드리는 거죠. 암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그 각각의 치료 행위를 하실 때마다 500만 원씩을 또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합산해서 1,50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간암에 걸렸는데 이거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시고 여기 10대 특정암에도 해당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암이 생겼는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조직을 열어보니까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전이암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요것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간암에서 폐암으로 전이가 돼서 암 수술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 원 받으시고 여기에서 1,500만 원을 또 받으시고 여기에서 또 1,500만 원을 받으시니까 부합 6,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료한 행위가 암 수술도 비급여에 해당이 되시고 항암 약물도 비급여이고 항암 방사선도 비급여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각각 행위를 하실 때마다 1,000만 원씩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 3,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4가지 항목에 다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전부 합산해서 총 9,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치료비가 비싸다고 하는 중입자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총 9,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암 치료를 다 하셨어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됐을 수도 있지만 완치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년에 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각각 또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3년 지나서 4년 지나서 또 새로운 암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암이 발생이 됐을 때 각 여기에 해당되는 각 항목별로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암 치료비는 각 연간 1회 한으로 계속해서 해당되는 항목이 해당이 될 때마다 중복해서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연간 한 번씩 계속 100세까지 계속 이러한 치료를 하실 때마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AI 시대의 암보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번만 받는다고 해도 9,000만 원씩 3번만 받는다고 치면 총 2억 7천까지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보험료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옛날 암보험을 보시면 암 진단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진단비 3,000만 원에 수술비 1,000만 원에 약물 치료비 1,000만 원에 방사선 치료비 1,000만 원 해가지고 각 6,000만 원을 받는 게 최대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 번만 치료를 하신다고 해도 최고 1억 8천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후에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어도 각각 해당되는 치료비를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 그러면 보험료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항목을 3가지 항목이 발생될 때마다 계속 지급을 하면서 보험 기간 내내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회사는 삼성화재하고 DB손해보험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장기간 전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요렇게 일반암, 그 다음에 비급여, 전이암, 그 다음에 10대 특정암 요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회사는 삼성화재가 유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것이 각각의 특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 4가지를 모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 측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4가지를 다 가입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삼성화재의 보장 어카운트라고 하는 보험이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65세나 됐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비싸게 가입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남자분들은 17만 1,000원인데 여자분들은 6만 1,000원밖에 안 되죠. 보험료가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내가 이렇게 전이나 또는 재발암 그리고 비급여 치료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면 요 삼성화재의 보장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나는 치료를 한번 하면 끝날 것 같지. 그게 계속 뭐 내가 얼마나 산다고 계속 또 암에 걸리고 또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이럴 것 같지 않다. 나는 한 번에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치료비도 충분히 하고 내가 암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암보험금 받은 걸로 좀 넉넉하게 치료도 하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 수입이 없으니까 또 생활비도 좀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흥국생명의 항암 약물 치료비나 항암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뭐 항암 호르몬 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가입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도 하고 또 로봇 수술도 했어요. 그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까지 하셨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최고 2억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각 고객님의 상황 그리고 고객님이 보험료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족력으로 내가 암에 어느 정도 취약한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삼성화재의 보장 어카운트 보험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나는 보험료 좀 저렴하게 흥국생명의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에 중점을 줄 것인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측면이 있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 금액을 조금 줄이신다든지 아니면 로봇 수술비 정도는 빼고 나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정도를 받으실지를 결정을 하셔서 보험료 수준에 맞게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들은 65세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20대, 30대, 40대, 뭐 50대 이런 분들 중에 내가 가족력이 있어서 나는 암이 겁나 무서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암 진단을 한번 받고 나면 이 암 진단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재발하거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35세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을 하시고 소외감, 그다음에 수술비, 방사선 치료비, 뭐 표적 항암 치료비 이렇게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회사별로 이렇게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또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소득도 적은 단점이 있죠.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없으시고 그래서 소득이 시니어 분들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은 경우도 많은데 암보험에만 10만 원, 16만 원 이렇게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부담을 한다라고 해도 진단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방사선 약물 치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암 기왕력이 있으셔서 암 치료비가 좀 부담스럽다 또는 암이 나는 걱정이 된다 또는 뭐 재발이나 전이도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제 94,000원에서 16만 원까지 각 회사별로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했을 때 이렇게 보험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I 시대의 암보험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신다면 이렇게 이제 치료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요거를 35세 남자 여자분 상황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 35세 정도면 유병자도 아니시고 건강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기 때문에 건강체로 설계를 했을 때 아까는 제가 암진단비를 1,000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젊으신 분들은 각각의 수술비, 치료비를 행위를 하실 때마다 2천만 원씩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해봤을 때 보험료가 남자분들이 55,000원, 여자분들은 48,839원 정도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으시고 또는 가정력으로 암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삼성화재의 보장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치료비 위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한 번 암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추후에 재발이나 전이암 그리고 또 치료비가 비싼 중입자 치료비나 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까지 충분히 여기서 커버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나는 이것도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나는 암보험을 가입하고는 싶지만 이렇게 막 보험료를 4만 원, 5만 원 가입하는 건 부담스러워. 한 2만 원, 3만 원대로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흥국생명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비, 항암 호르몬 치료비 위주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27,000원, 여자분들은 28,000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흥국생명에서 내가 암에 걸려서 항암 약물 치료비를 받으면 5천만 원을 받으시고 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또 5천만 원을 받으시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했으면 또 5천만 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뭐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시면 또 5천만 원을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실 때마다 각각 5천만 원씩 받으시니까 해당하는 행위를 다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초 1회
최고 2억까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고 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어떤 상황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하겠다라고 검토를 해보시고 삼성화재 보장 어카운트나 흥국생명의 자사랑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면 각각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안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하는 거를 각 회사별로 경쟁적으로 이 보장을 계속 확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령대별로 그리고 각각의 이 가족력이나 또는 각각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나한테 유리할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